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도 통쾌했던 승리의 기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영웅의 비하인드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본군 정예부대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렀던 한 남자를 알고 계시나요? 정규사관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글자보다 총 쏘는 법을 먼저 익혔던 머슴 출신 사나이, 바로 봉오동의 호랑이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수많은 독립군 장군들 중에서 왜 일본군은 유독 홍범도라는 이름 색자에 그토록 공포를 느꼈던 걸까요? 단순히 사격 실력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영상 20분만 투자해서 끝까지 보시면 봉오동 전투의 짜릿한 승리 비결은 물론이고 영웅이라 불리던 그가 왜 인생 말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한 작은 극장에서 수위로 일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그 가슴 아픈 비극의 전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 그 뜨거웠던 만주벌판으로 장소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홍범도의 시작은 사실 영웅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1868년 평양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7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천의 고아가 됩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소년 홍범도는 15살에 나이를 속이고 평양가명의 나팔수로 들어가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군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관들의 횡포를 참다 못한 홍범도는 결국 사고를 치고 탈영해 금강산 신계사로 들어가 승려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종이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며 거친 삶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만난 것이 바로 총이었습니다. 강원도 천령 일대에서 포수들과 어울리며 사격 기술을 배우는데 이게 웬걸요? 쏘는 족족 목표물을 관통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포수들 사이에서 홍범도는 신의 손으로 불렸고 어느덧 포수들의 권익을 지키는 대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1907년 일제가 우리 민족의 무기를 뺏기 위해 총기 회수령을 내리게 됩니다. 짐승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던 포수들에게 총을 내놓으라는 건 그냥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때 홍범도는 결단합니다. 짐승 잡던 총으로 나라 존먹는 외놈들을 잡고 말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포수들을 규합해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함경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던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 한 발에 한 명씩 거꾸로 틀리며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일본군은 홍범도는 하늘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하늘을 날아다닌다며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개 사냥꾼들이 어떻게 훈련받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홍범도만의 산악 유격 전술과 지형짐을 이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홍범도는 왜 정규군이 아닌 포수들을 선택했는가? 둘째, 일본군이 그를 비장군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바로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1920년 6월 우리 독립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봉오동 전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독립군은 무기도 부족하고 인원도 일본군에 비해 훨씬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이미 머릿속에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는 만주 봉오동의 좁고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먼저 소규모 부대를 보내 일본군을 살살 약올리며 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일본군 월강 추격대 500명은 독립군 놈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 하며 아무것도 모른 채 기세등등하게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온 곳은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신호탄이 밤하늘을 가르자마자 매복해 있던 독립군들의 총구가 일제히 불을 뿜게 됩니다. 최신식 무기로 부장했다던 일본군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총알 세례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성리였습니다. 일본군 150명 전사, 우리 독립군은 단 몇 명의 피해만 입은 역사적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8만 명의 대군을 만주로 보내 우리 동포들을 무자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홍범도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합니다. 더 큰 승리를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동포들을 위해 일단 후퇴해서 힘을 기르자라고 외치며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그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와 합류해 청산리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두며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기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본군도 꺾지 못했던 전설의 영웅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내부의 갈등과 러시아의 배신이었습니다. 첫째, 봉오동 전투 승리의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이었나?
둘째, 승리 직후 홍범도가 왜 만주를 떠나 러시아로 향할 수밖에 없었나?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러시아로 넘어간 독립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자유시 참변이라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독립군 내부의 주도권 싸움과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 요구가 맞물리면서 우리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홍범도 장군은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우리끼리 피를 흘려야 하느냐며 울부짖었던 것이죠. 이후 홍범도 장군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소련군에 편입되기도 하지만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잔인한 강제이주 정책이 발표됩니다. 연해지에 정착해 살던 수만 명의 고려인들은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내던져졌습니다. 이른이 다 된 노장군 홍범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화물열차에 갇혀 이동한 끝에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의 낯선 땅 크즈로르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극장이라는 작은 건물의 수위로 일하며 밤마다 극장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을 쓰는 노인이었죠. 사람들은 그 허름한 노인이 일본군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레전드적인 홍범도 장군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끔 극장을 찾는 동포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저 빙그레 웃으며 빗자루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1943년 조국의 해방을 단 2년 앞두고 그는 머나먼 이국 땅에서 조용히 눈을 감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시며 남긴 마지막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고국 땅에 묻어달라. 하지만 그 소박한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무려 7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1년 8월 15일 마침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춘 공군 전투기들이 영웅의 귀환을 호위했고 온 국민이 눈물과 박수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함께 지켜보며 어떤 생각이 드게 되었나요? 그는 머슴으로 태어나 가장 낮은 곳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호랑이가 되어 가장 높은 기계를 보여주었던 영웅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승리를 일구어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이름 없는 노장으로 살아란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평화는 홍범도 장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치열하고도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봉오동 전투가 단순히 지형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홍범도 장군이 이끌던 대한독립군은 말 그대로 헝그리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군은 최신식 보급품에 따뜻한 식사를 하며 전투에 임했지만 우리 독립군들은 가죽신 하나 제대로 없어 집신을 신고 산을 탔고 끼니커녕 물 한 모금으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부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저 아래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외놈들의 칼날에 죽는다. 내 총 한 발은 내 목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이다. 라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틴 것이죠. 실제로 전투 전날 홍범도 장군은 잠 한숨 자지 않고 직접 매복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바닥에 흩어진 나뭇가지 하나까지 치우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의 예민한 귀에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했던 그 철저함이 결국 기적 같은 승리를 만든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봉오동 승리 직후의 상황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일본군은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질 대로 구겨져 홍범도의 목에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혈안이 되어 추격해옵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군의 추격 경로를 역이용하는 대담함을 보여줍니다. 밤새도록 횃불을 켜두어 마치 대규모 부대가 주둔하는 것처럼 속여놓고 정작 본인들은 소리 없이 강을 건너 이동하는 기만 전술을 펼친 거죠. 이 과정에서 장군이 겪은 개인적인 비극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은 홍범도를 잡기 위해 그의 아내와 아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남편에게 귀순하라고 편지를 써라는 강요에 장군의 부인 이용녀 여사는 장부의 길을 가는 이에게 어찌 그런 말을 하겠느냐 며 끝까지 저항하다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순국하셨고 큰아들 양순 씨 역시 장군과 함께 전투 현장에서 총을 들고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잃고 아들마저 눈앞에서 먼저 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심에 이성을 잃거나 무너져 볼 법도 한데 홍범도 장군은 오히려 그 슬픔을 억누르며 남은 부하들을 다독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다시 총을 잡았던 그 강철 같은 의지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홍범도 장군의 소통 능력입니다. 당시 독립군 내부에는 양반 출신 지휘관도 많았고 출신 지역도 제각각이라 갈등이 생기기 쉬웠는데 머슴 출신이었던 홍범도 장군은 특유의 소탈함과 카리스마로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먼저 빗자루를 들고 막사를 청소하고 가장 맛없는 밥을 먼저 먹으며 솔선수범하니 어느 누구도 감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호랑이가 러시아 땅으로 넘어가 무장을 해제당하고 끝내 카자흐스탄까지 흘러갔을 때 그 허망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강제이주 열차 안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가는 동포들의 시신을 창밖으로 던져야 했던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홍범도 장군은 열차 구석에서 조용히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라,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말이죠. 카자흐스탄에 도착해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땅굴을 파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극장 수위로 일하던 시절 장군은 가끔 무대 위로 올라가 독립운동 당시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꾸미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증언이 많은데 그때만큼은 노인의 눈에서 다시 한번 봉오동의 날카로운 호랑이 눈빛이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그는 차가운 이국 땅에서 외롭게 떠났지만 그가 남긴 포수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방아쇠를 당겼던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홍범도다는 이름을 부를 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장군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가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는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역사는 영웅 한 명의 기록이 아니라 그 영웅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건 총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